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30분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JP모건 체이스 본사의 정적을 깨고 차가운 전화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CME 그룹의 마진 담당 직원이었으며 그는 은행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즉시 40억 달러의 현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기계적으로 처리되었을 일상적인 거래였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의 거인이라 불리던 이 은행에서는 심상치 않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오전 10시가 지나고 10시 30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금고는 굳게 닫힌 채 그 어떤 송금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8분 세계 최대의 불리언 뱅크가 마진콜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거래소 바닥을 가로질러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JP모건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마불사로 여겨졌던 거대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기술적 부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금융의 제왕이 쓰러졌으며 현재 월스트리트를 휩쓸고 있는 공포를 이해하려면 마진콜이라는 잔혹한 시스템의 실체를 먼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레버리지 거래란 타인의 자본을 빌려 포지션을 여는 행위이며 거래소는 안전장치로서 계좌에 일정 현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은 가격이 온스당 85달러까지 급등하여 예측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발생한 손실은 예치해둔 현금 담보를 순식간에 갉아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부족해지면 거래소는 즉시 추가 현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마진콜이라 불리는 공포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1시간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계좌의 제어권을 강제로 빼앗아 부채를 갚기 위해 모든 자산을 즉각 매각합니다. 수백만 미국인의 예금 자산을 관리하는 JP모건은 방금 자신들의 위험한 도박을 이어갈 현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시인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거대 은행이 고작 40억 달러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대 금융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지 불준비금 제도의 민낯이며 은행들은 장부상으로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객에게 줄 현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금고에는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과 가치가 폭락한 장기 채권, 그리고 정체 모를 독성 파생 상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은 가격 폭등으로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들이 보유한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자산가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한 푼의 현금도 융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마진콜의 세계에서 오직 현금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며 이번 사태는 이 거대 은행이 이미 허울뿐인 상태로 운영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JP모건이 끝내 마진콜 이행에 실패함에 따라 거래소인 CME그룹은 이제 법적으로 그들의 모든 포지션을 강제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래소의 컴퓨터 알고리즘은 JP모건이 보유하는 공매도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은을 대량으로 자동 매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오직 부채를 갚기 위해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수 버튼만을 반복해서 누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경고했던 슈퍼 스퀴즈의 강력한 연료가 되어 시장에 유례없는 거대한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로만 거래되던 수십억 온스의 은이 실물 가치를 찾아 강제로 매수되는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매수 압력은 은 가격을 수직으로 상승시킬 것이며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온스당 1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비참한 몰락은 곧 실물을 보유해온 롱홀더들에게는 거대한 승리의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은 고립된 섬이 아니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과 거래를 주고받는 핵심적인 거래 상대방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최종 부도 처리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돈을 줄 수 없고 이는 다시 시티은행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마진콜 미납 사건은 이미 레포 시장과 파생상품 복합체 전체를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길 대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파산 직전의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바보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헬리콥터들이 쉴 새 없이 착륙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과 이사진들은 시장에 개입할지 여부를 두고 필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JP 모건의 붕괴를 지켜보며 세계 경제를 파멸시키거나 아니면 수조 달러를 찍어내어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 오후 5시가 되기 전까지 수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도박장과 같은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가장 소중한 희생양을 제단 위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미국 달러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예금자인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고이며 JP 모건이 지급 불능 상태라면 당신의 돈 역시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 덧 프랭크 X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할 때 그들은 합법적으로 베일인을 실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예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은행의 주식, 즉 파산한 기관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지분으로 강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현금을 가진 예금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실패한 금융기관에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무담보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번 마진콜 미납 사건은 바로 이 베일인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며 ATM이 작동을 멈추기 전에 당신의 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으며 마진콜 미납 소식이 유출된 직후 은현물 가격은 단 몇 분 만에 $5나 폭등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전 세계의 헤지펀드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강제 청산 물량을 선점하려 들며 앞다투어 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감마 스퀴즈의 양상이며 이제 은 가격은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아닌 죽어가는 거인의 절박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국이 전 세계 금고에서 실물 은을 빨아들인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과연 우연일지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중국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가격을 끌어올려 뉴욕의 마진콜을 유도했고 JP 모건의 발가벗은 종이 공매도 포지션을 잔인하게 공략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은 채 그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실상 파산시키고 달러의 패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금융의 상징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JP 모건의 성벽은 오늘 아침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새라 불리던 이들의 부도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는 곧 지역 은행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뱅크런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인 금, 실물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생존 자금을 옮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JP 모건이 보유한 50조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보다 많으며 이제 이 거대한 화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40억 달러의 마진콜 미납이라는 작은 불꽃은 결국 50조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JP 모건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청산소들이 마비될 것이며 우리는 전례 없는 금융의 핵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CNBC를 켜보십시오. 그들은 부도라는 단어 대신 유동성 결함이나 기술적 지연이라는 말로 당신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기 이틀 전에도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거짓말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렸던 자들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닉을 막기 위해 존재하지만 장부상의 숫자는 이 은행이 이미 파산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조롱하고 실물 투자자들을 비웃던 CEO 제이미 다이머는 이제 규제 당국에 의해 통제권을 잃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JP 모건의 부도는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테슬라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대 기업들의 일상적인 운영과 무역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규제 압류하에 놓이게 되면 이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본적인 활동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물 경제는 신용이라는 윤활유로 돌아가지만 그 신용기계가 고장나면서 이제 금융위기는 잔인한 경제 대공황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인 코맥스는 주요 회원의 부도를 이유로 은 인도를 중단하는 포스 마주어를 선언하고 가치 없는 종이 화폐로 계약을 강제 청산하려 들 것입니다. 구제 금융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 실물 금속을 손에 넣는 것만이 이 파괴적인 현금 정산에 덫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국은 패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요일 장 마감 직후인 오후 4시에 은행 휴업을 발표하여 당신의 디지털 화폐를 시스템 안에 영원히 가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순간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 혼돈은 곧 기회이며 부는 이제 종이에서 실물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로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가 알던 달러 표준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결국 금과 은이라는 진정한 가치 위에 재건될 것입니다. SEC와 CFTC 같은 규제 기관들은 JP 모건이 시장 전체보다 큰 공매도 포지션을 쌓는 동안 잠을 자거나 그들의 위험한 도박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규제기관은 이미 업계에 장악당했기에 이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중앙은행이자 최후의 규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JP 모건이라는 거대한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 자금을 지역 신용조합이나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할당되지 않은 모든 은의 인도를 즉각 요구하십시오. 무적이라 믿었던 은행이 쓰러졌고 지난 50년의 시스템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사망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매우 혼란스럽고 무서운 전환기에 진입했습니다. 전염병은 이미 원자재 시장을 넘어 주식 시장으로 번졌으며 알고리즘들은 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주식을 투매하여 시장을 자유낙하시키고 있습니다. 저렴한 신용에 의존하던 기술주들은 초토화되고 있으며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마치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의 티켓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비극은 은행가뿐만 아니라 수조 달러의 연금 자산을 맡긴 퇴직자들을 파괴하며 수많은 공공노동자들의 은퇴 자금이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오판과 실수에 의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베일인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압류된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실패한 통화 정책을 반성하는 대신 은 투자자들을 경제 파괴범으로 몰아세우며 금속 보유를 제한하려는 파렴치한 규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은이 시스템의 심장을 찌르는 창이라면 금은 당신을 지켜줄 방패이며 이제 금은 달러 표준의 종말을 알리며 온스당 3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은 종이부라는 환상이 수학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충돌한 날로 기록될 것이며 들고 있지 않다면 당신 소유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는 돈이 아니라 파산한 발행인의 IOU일 뿐이었으며 이제 거대한 리셋이 시작되었으니 그 어떤 거짓 회복도 믿지 마십시오.